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회사로 가장 유명한 이름을 알렸었죠. 하지만 그 개발 시기가 미국 화이자 같은 경쟁사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시장 선점에는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화이자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그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한계를 보였죠. 결국 그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생산이 중단됐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천당에서 지옥으로,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천당에서 지상으로까지 추락을 했죠. 아주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우하향하면서 투자자들 모두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3.0이라고 이 회사가 내놓은 비전을 보시게 되면 이 백신 사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며 다른 경쟁사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, 이 플랫폼 기술로 개발을 해서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수익화를 시도하는 거죠. 그 mRNA 신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, 즉 미국 파이자하고 한번 제대로 경쟁해 보기 위한 첨단 백신 개발 기술을 지금 획득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투자도 늘리고 있고, 또 일본 내염 백신 같이 시장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백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mRNA 백신이 지금 현재 백신 업계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확보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요.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를 따질 때 이 업체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들, 코로나19 백신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이나 또 면역 항암제나 비만 백신 같은 것들, 그리고 장티푸스 접합 백신,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들이죠.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개발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평가해 보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.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. 물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 외형도 줄고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나는 등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오 업체 중에 한 군데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도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다만 지금 이 실적을 갖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높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지금 기존에 자신들의 그 경쟁사인 화이자와 다이다이에서 경쟁을 하면 솔직히 이기기 쉽지 않아요.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 최대주가 SK 케미칼인데요. 이쪽 최대주 지분이 68%에 달합니다. 68%에 달하고,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한 32%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회사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수익성 있는 아이템을 잡거나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품절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거는 물론 SK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영권을 오버하는 50% 이상 되는 주식 중에 일부를 시장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요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의 메르스나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제조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우디에 아예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죠. 이게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메르스라는 감염병으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.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환자가 죽은 나라가 사우디 다음으로 우리나라죠.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강남에 유행해서 그때 한 100여 명이 떼죽음을 당했죠.
그랬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냈다고 사우디에 가서 그 얘기를 했고, 이러한 플랫폼을 사우디에 아예 지어주겠다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. 이거는 신약을 만들어서 신약을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선진국의 다른 제약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신약을 개발하는, 또 신약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이런 플랜트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아예 그쪽 나라에다 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. 수익 사업을. 이게 사우디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그 풍토병처럼 그 지역에 남아있고, 이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요번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너무 큰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, 이런 것 때문에도 이 백신에 대한 투자, 이 플랫폼, 백신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이 사우디 쪽에 굉장히 강하죠. 사우디는 돈이 있습니다. 오일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받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사우디에다가 이런 백신 플랫폼을, 그러니까 플랜트를 지어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연구원들을 교육시키고 이 SK 사이언스의 프랜차이즈 플랜트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에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.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,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도 이미 바닥 쪽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매수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죠. 지금 주가 때는 뭘 해도 긍정적으로 보일 가격대입니다. 그만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,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 하락폭을 메꿔주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밑택보다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겠다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거죠. 바이오 종목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한 1년, 2년에 걸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없더라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죠.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마저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더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런 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쓴 책 그 주식투자 제1원칙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. 주말 사이에 가까운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